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돈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모두 거절해 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기에 아내는 아이들 셋을 조금 키워놓고는 계속해서 함께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조부모님 때부터 형제들까지 모두 교육자 집안이었고 저는 집안에서도 별종이었는지 공부에 관심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해 전문대를 나와서 회사에 들어갔고 나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보니 회사 일이 답답해 결혼하고 3년 만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니 쉽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많이 생각하고 알아보고 창업을 하였어요. 회사 일의 답답함도 이유이긴 했지만 이제와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셋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아내도 맞벌이는 하였지만 아이들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알바를 하는 정도이다 보니 큰아이 학원비 정도 버는 듯 했고 아내는 제게 늘 돈이 부족하다, 없다는 말들을 하곤 했었거든요. 제가 퇴직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제게 미쳤다고 했었습니다. 평생 교육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저는 안정적인 회사 일도 싫어서 뛰쳐나가는 한량, 배짱이처럼 보였던 거였지요. 아버지는 그런 제게 사업하다 힘들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 한 번도 부모님 뜻대로 살아주지 않았으니 남은 삶도 알아서 살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운할 틈이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혼자 회사를 꾸리고 일을 하기에도 바빴거든요. 결혼 전에는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면 결혼 후에는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책임감이 생기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회사도 자리 잡아갔고 직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레 수입도 늘었지요. 회사를 차린 지 3년 만에 아내가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가 자신도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러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자리 잡을 때까지 아내가 알바를 하며 버텨주었으니까요. 너무 운이 좋게도 거래처는 점점 늘어갔고 한 번 물꼬가 트이니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오밤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25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저희는 인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고 아내도 아이들도 행복해 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지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 만큼 일이 많을 때도 있어 집에선 눈만 겨우 붙이고 나가곤 했었지요. 제가 힘든 만큼 가족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면 평일에 3, 4시간밖에 못 자던 잠을 보충하느라 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사춘기인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 그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했었는데 애들 초등학생일 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이제라도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춘기인 아이들에게 아빠의 관심은 그저 귀찮기만 한 것이었고 아내는 제게 애들 좀 그냥 두고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린 막내딸도 사춘기가 오니 아들 녀석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심했던 것도 같습니다. 제 엄마와는 나를 세우고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아쉬웠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새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제법 잘 했습니다. 초중고 모두 전교권 등수를 잘 유지했고 아들들은 사범대학에 딸은 서울교대에 합격해 다니게 되었지요. 그간 절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이 모두 교육계열로 진학을 하자 그 피는 어디 가지 않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경우 형의 자식들이 가업을 이어가듯 교사가 되길 원했지만 조카들은 아무도 교육계열로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조카들이 대입 준비를 할 때 진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형도 계속해서 교육계열로 진학하라고 푸시를 했었으니까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졸업하고 모두 임용고시 합격해 교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중등 국어교사, 작은 아들은 중등 과학교사,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제 갈 길 찾아서 잘 자라니 힘들어도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한창 가르칠 때 아내가 애들 학원비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제 잠을 1시간 줄여서라도 일을 더 했고 4명 써야 하는 직원을 3명 쓰고 그 일을 제가 직접 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해 생활비를 더 주었습니다. 그땐 힘들어도 일이 재미있었어요. 코피가 나고 입 안에 구내염이 가득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로 이명이 생겨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밖에 모르던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사실 아들들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삼수 만에 합격을 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었지요. 아이들에게 공부에 매진하라며 알바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늘 안타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졌기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3번째 도전에 합격을 했고 그날 저희 집은 경사였지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친히 발걸음 하실 만큼요. 아이들은 모두 서울 시내 안에 학교에서 교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건 끝났으니 결혼만 시키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잠시 휴직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게 아니라 퇴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붙은 임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물어보니 자신은 절 닮아 영혼이 자유로운데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며 지내는 삶이 너무 무료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뭔지 알겠다고. 하지만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니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퇴직금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짧게 전화를 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끊고는 했습니다. 큰아들은 임용 합격 후 무던하게 지냈는 듯 하더니 임용 1년이 채 안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동료 교사와 만나게 되면서 스파크가 급하게 튀었는지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은 한창 때이고 이제만 벌기 시작해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돈 좀 벌어놓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큰아들은 그 일을 넘기기 싫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상대방 집에 다녀왔는데 그쪽 부모님도 그 일을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물론 자식이 결혼을 해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 세상 어느 부모가 싫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돈도 안 벌어놓고 결혼한다고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올해 결혼하재. 그 집에서도 할 거면 오래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저 혼자서라도 진행할 거예요. 큰아들이 어찌나 단호하게 밀어붙이는지 제 인생이 아닌 아들의 인생이니만큼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그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에서 알았지만 박학사돈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은퇴하기 전에 자식들을 모두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밀어붙였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큰아들이 벌어놓은 돈이 없어 아내에게 그가 모아놓은 적금 중 한 통장을 깨서 결혼 비용에 보태어 주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아이들 몫으로 적금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계속 모으고 있었기에 그 통장에는 제법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집은 언제부터 보러 다니면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러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그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니 꾸준히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같이 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집을 보면 되냐고 다시 되묻네요. 그래서 그건 너희 둘이 의견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둘이니 애기 하나 더 낳는다고 해도 우선은 25평대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예 오래 살 집을 본다면 30평대도 낫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금 속상하다는 듯이 아버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건지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다 갖고 있어. 내 예상으론 제법 돈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금액을 들여다봐야겠구나. 아직 엄마가 돈 안 주든? 안 주셨어요. 엄마가 계약할 돈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은 아무 말 없던데. 뭐?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통장에 2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 뭐가 2천만 원이냐고 2억까지는 아니겠지만 1억 원 되지 않냐고 했어요. 대체 그 돈 다 어디 갔어? 정말 2천밖에 없어? 내가 생활비만 월 1천만 원 이상씩 줬는데 애들 가르치고 애들 앞으로 모으라고 그 정도는 꾸준히 줬는데 2천이라고? 이건 너무하지 않아? 그러자 아내가 살림살고 애들 가르치다 보니 그리 된 거라며 회사에서 돈 좀 땡겨 오라고 합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앞으로 쓰는 돈, 모으는 돈 생각해서 주말도 없이 일하다시피 했고 일이 없을 때도 어떻게든 일을 만들고 만들어서 일을 했는데 다 어디 가고 2천만 원이라니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압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갖고 있는 돈에 맞춰 집을 보자니 아들과 며느리는 성에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옆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눈치였는데 그럴 돈이 없다고 있는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아들은 집을 구했고 저는 회사에 드릴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빼서 아들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은 당장 돌릴 수 있는 돈이 부족해 그보다 덜 마음에 들어하던 집으로 구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 괜히 집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집에 딸만 남았네요. 큰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결혼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집에 밥 먹으러 온 아들 부부를 보고 있자니 언제 얘가 이리 자라 어른이 되었나 싶고 이젠 진정한 가장이 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아들 부부가 저희에게 한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같은 단지 안으로 이사를 올 테니 아이 좀 봐달라고 합니다. 출산하고 당분간 휴직은 하겠지만 복직하고 나면 아이를 봐달라고요. 아이고, 이젠 아이까지 부탁하네요. 아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와 고생 중인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잠도 많이 자는데 그래도 어렵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를 키워본 적 없어서 모르는 것 같다고 아기는 안고 업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의 몸 상태에서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서운하다며 성화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 아내도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한창 고생 중이었거든요.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너무하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부터 한 번도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요. 자신들의 삶인데 어찌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줄까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제가 왜 사업을 했었는지 이해가 간다며 자신도 사업을 해볼까 싶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학교를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물으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해 둔 건 있냐고 평생 애들만 가르쳐 놓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는 일을 자신도 하고 싶다며 근처의 분점처럼 회사를 내어 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려는 일이 전혀 분야도 다를 뿐더러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계도 직접 다루고 해야 하는데 아들은 그런 부분에 젬병이었거든요. 얘기를 하다 알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저와 같은 일을 해서 차려두면 제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운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이제 슬슬 제가 하던 사업도 접고 쉬고 싶은데 아들 일까지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부추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긴 뭘 그만두냐고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누굴 잡으려고 벌써부터 집에 들어 앉을 생각을 하냐고 하네요. 저보고 정 그만둘 거면 아들에게 물려주라는데 물려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또 귀가 펄럭거려 자신이 하겠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랑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재료 선별 및 선택, 주문, 가공, 영업, 판매, CS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아들에게 하루 휴가 내고 회사에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은 들떠서 회사로 왔고 그날 하루는 종일 제 옆에 붙어서 절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아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제 일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그날 아들이 제게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고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평범한 날이라고 어디 하나 꼬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정신 차리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그냥 학원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업 자금을 부탁하네요. 결국 또 돈이었어요. 내가 자식이라 그간 너의 부탁을 결국엔 들어주곤 했어. 너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대체 어디서 그 사업이라는 것에 꽂혀서 자꾸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업은 절대 안 돼.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그 돈으로 해. 나는 너희에게 원망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30이 넘어 가정까지 이룬 자식인데도 끊임없이 부모에게 기대는 모습에 내가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니 학교 교사를 하는 아들에게 선뜻 그러라고 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를 원망하고 있는 아들 부부 있지만 언젠간 제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